안녕하세요. 사는 이야기 하는 사혜입니다. 제가 지금 임신 7주차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3교대기도 하고 저번 달에는 화학적 유산을 한번 겪었어서 임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덕분에 좀 요번에는 운이 좋게 아기가 들어서게 됐는데 제가 감히 임신 성공 비법에 대해서 공유를 조금 해볼까 해요. 당연히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산전 검사를 미리 했었는데요. 내 몸 상태를 미리 정확하게 알고 혹시 모를 질환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산전 검사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산전검사를 일부 받고 서류를 주시거든요. 그 서류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산전검사를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 받으실 때 필요하신 피검사 이런 거 있으면은 추가로 비용을 조금 더 들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전검사 비용도 정부에서 일부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산전검사는 꼭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산전검사를 해서 100일에 항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에 100일에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었고, 특히 이 주사는 맞고 나서 최소 한 3, 4주 정도는 피임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계획을 해서 예방접종도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임신 중에 중후기쯤에 100일에 예방접종을 한 번 더 맞아야 내 태아에게 이 항체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또 맞았었지만 임신 중후기 때 또 시기를 맞춰서 한 번 더 맞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몸이 조금 찬 편이에요. 몸이 차면 아기가 잘 안 들어선다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서 한방 쪽으로 된 몸을 좀 따시게 해주고 자궁에 좋다고 하는 한방차 티백을 좀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달 조금 꾸준히 마셨던 것 같고요. 요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한방 재료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이게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얘를 추천드립니다. 얘를 먹으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람마다 다르니 공부를 조금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 티백 이런 걸 좀 마심으로써 수분 섭취량도 늘 수가 있고 카페인 섭취량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티백 자체가 요즘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던데 티백도 인증을 받은 좀 괜찮은 회사 거를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양제인데요. 저는 임신을 준비할 때 이노시톨, 엽산, 비타민 D를 먹었습니다. 일단 이노시톨은 호르몬 균형을 잡고 배란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혹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추천하는 영양제인데요. 저도 산전 검사를 받고 왔을 때 그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아서 먹기 시작한 영양제였어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한 4개월 먹었을 때쯤 처음 저번 달 아기가 들어섰었고 그리고 한 통을 더 사서 먹던 중에 우리 지금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더라고요. 엽산은 적어도 1개월 전부터 계속 꾸준히 미리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자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염색체 이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미리 함께 같이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산전 검사에서 제가 추가로 검사를 했었는데 수치가 낮아서 먹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것도 착상률과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햇빛을 잘 못 보는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챙겨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배란 테스트기를
샀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냥 감으로, 생으로 이제 생리 어플 달력을 보고 그 시기에 맞춰서 격일로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달에 화학적 유산을 한번 하고 요번 달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지칠 것 같다 해서 배란기 테스트를 구매를 했었고요. 실제로 배란기 테스트기에 나오는 수치 제 달력 어플에 나오는 수치 날짜랑 달랐어요. 한 이틀 정도 실제 몸이 더 빠른 편이었고, 그래서 그 배란기 테스트기에 나온 배란일 기준으로 전날하고 그 다음날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배란 테스트기로 확률을 조금 높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배란일 기준 이틀 전, 하루 전, 당일 이렇게 하면은 그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란 직후 다음 날까지 해서 잘 잡아서 거사를 치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사실 일부 여성분들께서 말하는 임신 성공의 비법, 엉덩이 들고 있기를 저도 봤었거든요. 관계 후에 엉덩이를 쿠션을 좀 받쳐서 조금 높게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의사 유튜브도 봤고 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사분 유튜브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저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개를 받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바로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혹시나 중력에 힘의 영향이 있을까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관계 직후에 샤워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세 그대로 잤어요. 이게 사실 여자 몸은 이번 달이 어느 쪽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바른 자세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결과가 기적처럼 찾아오는 거지만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술도 끊어라, 카페인도 안 좋고 뭐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100% 지키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3교대를 하고 있는 간호사여서 정말 잠자는 거 그리고 먹는 거 다 불규칙적이었고 좋은 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당장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행복한 임신 준비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찾아올 거예요, 아기 천사가. 임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